무려 3,800억입니다. 이게 어떤 돈이냐면요. 딱 한 사람이 선거 딱 한 번에 쓴 돈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역사상 개인이 선거 한 번에 쓴 돈으로 가장 많은 액수였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리고 이 머스크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아시는 그 코인, 도지코인과 세상에서 가장 자주 엮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금 또 한 번 그만한 돈을 정치에 쓰겠다고 나섰어요.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100원대 언저리인데요. 이 사상 최고가 대비했을 때 90% 넘게 빠진 자리에서 100원 선 근처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큰 정치 뉴스를 던지면은 도지코인 들고 계신 분들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좋은 신호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인지 감이 전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을 살짝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번 뉴스의 진짜 알맹이는 머스크가 돈을 썼다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던져보죠. 일론 머스크는 왜 지금 3,800억이 넘는 돈을 또 정치에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대놓고 싸웠습니다. 서로 갈라섰던 사이였었는데 근데 그 머스크가 트럼프를 돕겠다? 그러면서 다시 또 큰 돈을 내놓겠다?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가 이번에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자기 조직 하나를 다시 깨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아메리카 팩인데 이게 뭐냐면은 선거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쓰는 단체입니다. 이 후보 캠프하고는 따로 움직이면서 모을 수 있는 돈에 상한선이 없는 그런 조직이에요. 참고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간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을 뽑지 않는 해 국회의원만 새로 뽑는 선거를 뜻합니다. 다가오는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대통령 선거 때 바로 이 아메리카 팩을 통해서 3,8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 돈으로 트럼프 당선에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개인이 선거 한 번에 쓴 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고 기록이 된 겁니다. 이번에 또 얼마를 사용할지 일론 머스크 측은 정확한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요. 다만 지난번에 쓴 돈을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 돈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재밌습니다. 아메리카 팩 같은 경우는 화려한 TV 광고 같은 걸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신에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 보내고 인터넷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평소에 투표를 잘 안 하는 보수 성향 사람들을 어떻게든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 6개가 넘는 경합주에서 1,000만 가구가 넘는 집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TV 광고 같은 거는 공화당의 다른 조직이 맡고, 아메리카 팩 같은 경우는 이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는 일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정작 자기 돈은 이 조용하고 손 많이 가는 일에 쓴다는 게 상당히 의외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불리한 분위기를 막대한 돈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실제로 지금 공화당 쪽 자금이 민주당보다 4,400억 이상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또 다른 큰 자금줄, 마가 INC 같은 경우는 6천억에 가까운 돈이 있고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 돈까지도 더해지게 된다면은 양쪽의 돈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싸웠다가 지금은 화해를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한동안 미국 정부의 한 조직을 맡았었고, 그 이름이 정보 효율부인데 여기서 정말 재밌게도 이 조직의 영어 약자가 도지코인이랑 똑같은 DOG입니다. 이건 정말 이름만 같을 뿐이지 도지코인이랑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머스크 측에서는 이 자리를 맡은 뒤에 트럼프가 밀던 핵심적인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아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도 꺼냈었는데 그렇게 사이가 엄청 크게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그러졌고요. 일론 머스크는 다시 공화당 선거 자금을 대면서 관계를 되돌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머스크랑 트럼프의 싸움은요, 사실 이미 몇 달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같은 매체가 작년 12월 이미 이런 보도를 했었죠. 머스크가 공화당 중간선거 자금을 조용히 대기 시작을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메리카 팩을 다시 켠 거는 갑자기 마음을 바꾼 반전이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가지고 조용히 다져온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에 공개적으로 못을 박은 것뿐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은 앙숙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도지코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랑 관련해서 진짜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저는 그게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하네 마네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변수는 따로 있었고,
그거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정치판의 돌발 변수가 되어버릴 위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완전히 갈라서서 새 정당을 만들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성으로 튀어버리는 시나리오. 만약 그게 현실이 됐다면 일론 머스크랑 엮인 자산들 전체가 커다란 불확실성 덩어리가 됐겠죠.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자산들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 뉴스 한 줄에 가장 크게 출렁이는 자산이고요. 근데 이번에 아메리카 팩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바로 그 시나리오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돈으로 공개적으로 11월 선거까지 트럼프랑 공화당 편에 확실하게 묶였으니까요.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 하나가 조용히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의 이 동맹은 적어도 11월 선거까지는 깨지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번 관계 회복은 충동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죠. 작년 12월부터 몇 달에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쌓은 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 X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어떤 규칙을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데 공화당이 의회를 잡고 있어야지 그 환경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선거를 앞두고 다시 트럼프랑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공화당은 돈으로 완전히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고 있어요.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돈에 마가 INC 돈에 머스크 돈까지 전부 다 같이 묶인 판이라는 거죠. 이 판에서 머스크 혼자 쏙 빠져나간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월 선거 때까지 눈여겨볼 지점도 딱 3가지입니다. 먼저 아메리카 팩이 정말로 2024년만큼의 규모로 움직이는지, 선거 자금 신고 내역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고, 머스크랑 트럼프의 동맹이 새로운 마찰 없이 11월까지 잘 유지가 되는지, 이번은 도저히 100원선이 지켜지는지 이 3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지코인 보실 때 머스크 관련 뉴스는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사랑한다 이런 신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머스크가 지금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 이런 신호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 기준으로 보시면 이번 뉴스는 분명히 안정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 머스크가 아메리카 팩을 다시 켜고 공화당에 올인하면서 한때 정치적인 돌발 변수로 만들었던 트럼프랑 갈등은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도지코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일론 머스크의 애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인데 이번 소식은 바로 그 정치적인 돌발 변수 하나를 지워주게 된 겁니다. 다만 이건 대단한 호재라기보다는 걱정거리 하나가 줄어든 내용이고 이 도지코인은 여전히 최고가 대비했을 때 90% 넘게 폭락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켜볼 건 도지코인의 폭등이 아니라 머스크가 다시 트럼프 곁에 안정적으로 선 이 지금 도지코인이 머스크 뉴스에 덜 휘둘리면서 100원 선을 지켜내는지 여부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트럼프 곁에 선 지금 이건 도지코인에게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의 시작일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 정치 뉴스가 터질 때마다 도지코인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지난 1년치 역사 패턴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미래 전망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 사업을 팔아가지고 떼어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월가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근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 본인이 자기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라고요. 테슬라 중국 법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신문은 기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당사자는 가짜라고 딱 잘라 말한 상황.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결론은요. 그 진위 싸움 바깥에 있습니다. 이 소동이 보여준 건 딱 한 가지예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이제는 어느 나라 회사냐는 질문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 돈으로 답을 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곁에 그 질문을 아예 받지 않는 자산이 하나 있다라는 거. 오늘은 이 2가지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신문이 뭐라고 썼느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의 핵심은 딱 3줄입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가 스페이스 X랑 합병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전에 중국 사업을 떼어내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합병은 두 회사를 한 회사로 합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문단이 논의한 방식은 3갈래인데요. 중국 사업을 독립된 회사로 새로 만들어 내보내거나 아예 팔거나 문을 닫는 것까지 거론됐더라고요. 세 번째로 일부 경영진에게는 이 분리에 대비하라 관련 지시가 이미 내려갔다고 합니다. 물론 기사 스스로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계획은 바꿀 수 있다라고 적어놨지만요. 근데 같은 기사에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도 미국 쪽 테슬라는 살아남도록 두 나라 조직을 나눠가지고 정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상하이 공장의 수출에 맞는 판매 회사를 따로 두는 방안들 중국 쪽 직원이 다른 부분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들까지도 전부 다 논의가 된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미국 신문 쪽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거듭해서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 중국 법인도 허위 정보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정확히 해둘게요. 일론 머스크의 부인이 정확히 어디까지냐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고 한 거는 중국 사업을 팔거나 떼어내는 돈이에요. 그럼 합병 그 자체는 어떨까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합병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는 아니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취지로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예측 시장,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돈을 걸어가지고 확률이 가격처럼 보이는 사이트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두 회사가 합쳐질 확률을 절반 언저리로 보고 있습니다. 부인된 건 중국 이야기고요. 합병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중국을 떼어낸다는 발상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보시려면은 스페이스X가 지금 어떤 회사가 됐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서만 미국 국방부 관련 일감을 우리 돈 10조 원 규모로 따냈습니다. 골든돔이라고 부르는 초대형 미사일 방어망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미 우주군의 위성 발사 사업을 새로 맡았었죠. 이런 일을 하는 회사는 미국의 민감한 안보 정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떤 회사냐? 중국의 100% 소유 공장을 돌리고 있고요. 그 상하이 공장에서 전 세계 테슬라 차 2대 중에 1대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중국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민간에도 쓰이고 군에도 쓰일 수 있는 기술, 이른바 민군 겸용 기술도 있어요. 게다가 중국 안에서 사업하는 회사는 중국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안보의 깊은 정보를 보는 회사,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감독 아래에 있는 회사, 이 두 가지가 한 회사가 된다면은 미국 정부랑 투자자들이 무엇을 걱정할지는 정말 자명해지죠. 그 걱정을 미리 없애는 방법으로서 중국 분리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거, 그게 보도가 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시장이 궁금해질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계 1위 시장인데 그런 걸 정말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숫자가 한 가지 더 필요한데요. 한때 중국은 테슬라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중국 승용차 협회 집계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올해 3월달 테슬라의 중국 신에너지차 소매 점유율은 6.6%, 순위는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야디, 지리, 창안 같은 중국 회사들이 앞에 있어요. 테슬라는 그 값을 여러 번 내리면서 버텼었지만 예전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머스크 본인이 요즘에 강조하는 거는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사람 모양 로봇, 인공지능, 여기서 회사의 미래 값어치가 나온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지켜야 될 이유는 예전보다 가벼워졌는데 지키는데 드는 값은 무거워진 시장. 그게 지금 테슬라에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 소동의 진짜 핵심은요, 매각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세계적인 경제지 일면에 실렸다는 사실, 시장이 그걸 말이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 확률까지 매기는 세상이 됐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바로 핵심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 몇 년 전까지 세계 1위 시장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 정부의 일을 하려면 그 시장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부터 계산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나라 편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값이 세계 1위 시장을 통째로 내놓는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로서 본격적인 지면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부인해도 이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의 10조 원짜리 국방 일감,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서로 부딪히는 이 구조 자체는요, 보도 이전부터 있었었고 또 보도가 부인된 뒤에도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말고 그 곁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볼게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그리고 전부 본사가 있고 법인이 있고 국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나라 편이냐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답하려면 돈이 들고요. 이번 보도대로라면은 그 정답의 값이 시장 하나를 내놓는 엄청난 수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거론되는 자산이 하나 또 있죠. 그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에는요, 본사가 없습니다. 법인도 없고요. 이사회도 없고 대표도 없습니다. 떼어낼 중국 사업부도 없고요. 나눠서 정비할 미국 조직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것이냐 물어보려고 해도 그 질문을 받아줄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국적을 분명히 하는 값을 치르기 시작한 시대에 국적이라는 칸 자체가 없는 자산, 이번 소동이 뜻하지 않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도지코인 자리라고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매각 논의가 진짜였는지 아닌지랑은 또 별개로서 테슬라의 중국 비중 줄이기랑 일론 머스크 그룹의 미국 중심 재편이라는 이 큰 방향성만큼 계속된다. 바로 이쪽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스페이스X의 국방 일감은 올해만 10조 원 규모까지 커졌고, 또 이 일의 조건은 미국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겁니다. 이 중국에 가장 큰 공장을 둔 회사랑 한 회사가 되려면 언젠가는 이 충돌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신문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만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 쪽의 신호가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각 보도는 부인했지만 합병 가능성은 지난달에 부인하지 않았었고, 몇 년 전부터 미중 조직을 나눠가지고 정비하라, 이렇게 지시해왔다는 보도까지도 있었죠. 부인과 준비가 같이 목격되는 상황.
세 번째로 중국 쪽 계산이 변했습니다. 점유율 6.6%의 4위. 지키는 값은 커지고 있는데 돌아오는 몫은 줄어들고 있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 회사의 미래를 전기차 판매 바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다리는 소식은 딱 세 가지예요. 중국 분리에 대한 테슬라의 공식 문서나 후속 보도가 붙는지, 합병 관련 공식 절차가 실제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도지코인이 100원 안팎을 다시 한번 지켜줄 수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들고 다음 소식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떼어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는 가짜라고 부인을 했지만 미국의 안보 일감과 중국 공장이 부딪히는 구조들은 부인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구조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은 어느 나라 편인지 돈으로 답을 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섰고, 도지코인은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국적 없는 자산이라는 자리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오늘 사고팔 이유가 아니라요. 도지코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읽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세계 1위 시장을 내주더라도 미국 정부의 일감과 신뢰를 지키는 쪽,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남는 선택이신가요? 미치는 선택이신가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 말대로 애초에는 없는 이야기일까요? 댓글로 여러가지 들려주시고, 분리가 됐든 합병이 됐든 공식 발표가 나오는 날 그 발표문의 문장을 그대로 들고 와서 오늘 시나리오랑 견져보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스페이스X 주식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정리하셨을 거예요. 이틀 뒤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미리 정해준 일정표를 한 줄씩 읽어내려가다가 손이 멈췄는데요. 이번에 같이 풀릴 수도 있었던 물량 가운데 3분의 1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긴 채로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허무할 만큼 단순한데요. 주가가 낮아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도지코인이 100원 라인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말 동안 2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스페이스X 주가 차트를 올린 사용자가 이 지금 흐름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쓴 글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고, 지금 가격을 매수 기회로 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스페이스X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테슬라 한 개 규모의 매출을 통째로 덮칠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몇 개 없다는 취지로 동의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이번 주가 어떤 주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이 스페이스X는 6월달 12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이라는 건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일인데요. 이때 처음 정해서 매도한 가격이 우리 돈으로 주당 약 19만 원이었었고, 상장 나흘 만에 값이 껑충 뛰었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은 15만 6천 원인데요. 지난주에 15만 4천 원까지 떨어져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찍었었고요. 회사 전체 값어치로 따지면 2천조 원이 넘는 회사인데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간으로 장이 끝난 뒤에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성적표를 공개하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20년 넘게 비공개로 운영되던 회사라 매출이 얼마인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공식적인 문서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2분기 매출은 9조 8천억 원 정도고 여전히 적자를 볼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는 1분기에 혼자 1조 7천억을 벌었는데 인공지능 쪽에 돈을 워낙 크게 쓰다 보니까 회사 전체로는 손실이 났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죠. 이틀 뒤에 미국 기준 목요일에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이 보호예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직원들과 초기 투자자들 주식을 못 팔게 묶어두는 약속입니다. 상장 직후에 다들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값이 무너지니까요. 시간을 벌어두는 장치라는 거죠. 이 스페이스X는 상장 때 전체 주식의 5%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만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값이 그렇게 상승을 했던 거고, 그 묶여있던 물량이 이번에 처음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은 왜 시장이 겁을 먹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번에 풀리는 거는 9억 1,150만 주고 지금 주가를 그대로 곱해보면은 약 140조 원 규모입니다. 상장할 때 시장에 내놓았던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물량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말이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이 나와요. 이 약속은 통째로 한 방에 풀리는 구조가 아니라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풀리는 조각이 20%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건이 붙은 조각이 하나 더 있죠. 크기는 10%, 주식 숫자로는 4억 5천만 주입니다. 이 조각은 조건을 만족해야 같이 풀리는데요. 이 지금 조건은 실적 발표 직전 열흘의 거래일 가운데 닷새 이상 이 주가가 25만 원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15만 6천 원이죠.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 풀리지 않고 잠긴 채로 남았는데, 원래 이번에 같이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물량이 3분의 1, 이게 값이 낮다는 이유 하나로 그대로 묶이게 된 겁니다. 이 대목이 저는 오늘 뉴스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값이 떨어져서 겁이 났는데 정작 그 떨어진 값이 물량을 잠가버렸다는 사실. 시장이 무서워하던 공급의 위쪽 한도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이미 3분의 1이 깎여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의 주식은 이번 해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의 핵심 지분과 핵심 임원 지분은 2027년 6월 12일까지 상장일로부터 꼬박 1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머스크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말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도지 홀더분들께서 일론 머스크 말에 가장 많이 되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고 언제 매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매번 믿었다가 매번 흔들렸죠. 근데 회사가 상장되면 그게 문서로 남습니다.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언제까지 팔지 못하는지, 실제로 샀는지 팔았는지 여기가 공개된다는 건데 참고로 이번에 머스크가 실제로 주식을 더 샀다는 기록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도지 쪽으로 넘어오면은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지금 스페이스X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는 회사 실력이 아니죠. 종이에 적힌 날짜입니다. 언제 누가 얼마나 팔 수 있게 되는지가 미리 적혀 있고요.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값이 눌렸습니다. 실제로 6월 고점 이후에 하락 대부분이 이 일정표를 향해서 미리 반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각이 끝나도 끝이 아니라는 거. 8월 말에 7%, 그 뒤로도 15일에서 20일간 간격으로서 간 조각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도지코인에는 그 종이가 없어요. 해제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창업자 몫이 몇 년 뒤에 풀리는 일도 없을 거고 초기 투자자가 언제 팔 수 있게 되는지 달력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아니니까 애초에 그런 장치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13년 전에 이미 전부 다 열려있는 상태로 시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번 주 머스크 관련된 자산을 흔들고 있는 이 공포의 상당 부분, 종류 자체가 도지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고 도지가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겪는 위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이건 오늘 하루짜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될 이야기예요. 남은 조각들이 계속해서 풀릴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풀리는 물량이 실제로 전부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이번 주 방향성은 실적 숫자보다 그 물량을 시장이 얼마나 소화하느냐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조건부 조각이 잠기면서 공급의 위쪽이 이미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투자자 중에는 해제 이후에도 팔 생각이 없다라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장 때 5%도 안 되게 풀었던 극단적인 풍기가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한 번 지나가면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표시해둔 3가지는 이렇습니다. 6일 이후 며칠 동안의 거래량과 종가, 그리고 8월 말에 예정된 다음 조각의 일정, 그리고 도지코인 100원 초반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적 하루 전 주말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머스크 본인은 내년 6월까지 매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틀 뒤 풀리는 물량들, 시장이 겁먹은 규모보다 3분의 1이 작은데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낮은 주가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는 그 물량 시간표라는 종이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이틀 뒤에 풀리는 물량들, 시장이 조용히 받아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한 번 더 눌릴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해지가 끝난 뒤에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 숫자를 확인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에서 실제로 바뀐 건 가격이 아닙니다. 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돈을 건 사람들의 방향성이 바뀌었는데요. 이 3주 전쯤인 7월 17일 코인글래스라는 집계 사이트가 내놓은 도지코인 롱숏 비율은 0.75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 기준 어제 나온 같은 숫자는 1.25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가장 낮은 축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완전히 넘어간 건데요. 근데 그 사이의 가격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100원 언저리였고 지금도 100원 언저리입니다. 가격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 베팅만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뒤집힘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도지코인은 지난주에 3.5% 내렸습니다. 지금은 100원 바로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100원까지도 무너지면은 바로 아래 96원이 있는데 이건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값입니다. 그리고 96원에서 마감되면 94원까지도 열려있다는 게 지금 나오는 분석인데요. 위쪽은 더 답답합니다. 108원, 115원, 120원, 127, 144, 147원까지 이 값들이 차례로 놓여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다음에는 매도 주문이 몰려가지고 잘 못 넘어가는 자리들입니다. 한마디로 매물대인 거죠. 도지코인 가격은 지금 이 자리들 전부 아래에 있고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은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돈을 걸어놓은 사람들 쪽 숫자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용어를 한 가지만 쉽게 풀고 갈게요. 지금 코인 시장에는 코인을 실제로 사고 파는 시장 말고도요. 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돈을 거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오른다에 거는 거는 롱 포지션, 내린다는 숏 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이 롱과 숏 비율이 1.25는 내린다에 100명이 걸었을 때 상승한다에 125명이 걸었다는 뜻입니다. 3주 전에는 0.75로서 오히려 반대였어요. 숏이 더 많았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상승한다에 100명, 그리고 하락한다에는 133명이 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펀딩비라는 건데요. 이 시장에서는 오른다의 건쪽과 내린다의 건쪽, 이 중에 한쪽 중에 다른 쪽에 8시간마다 돈을 내는 규칙이 있어요. 이 값이 플러스면 오른다의 건쪽이 돈을 내는 상태고, 도지코인의 이 값은 7월 24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갔고요. 어제 기준으로 0.0074%였습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원화로 바꿔드리자면 100만원어치 롱을 잡고 있으면 8시간마다 74원을 냅니다. 하루에 3번이니까 222원이에요. 1년을 그대로 끌고 가면 8만원 남짓입니다. 지금 이 숫자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여기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롱이 숏보다 25%나 많은데 그 롱을 유지하는 비용은 하루에 200원대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상승한다에 건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그 자리를 잡는 값은 여전히 저렴하다는 거고, 이 쏠림은 생겼는데 비싸진 않았어요. 한 가지만 더 사실을 얹고 가자면요, 이 가격을 재는 지표 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RSI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상승과 하락한 힘을 견줘가지고 0에서 100 사이 숫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서 도지코인 가격은 8월 1일에 그 전보다 더 낮은 바닥을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 숫자는 그 전보다 더 높은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더 내려갔는데 힘을 재는 둥금은 덜 내려간 거죠. 말 그대로 파는 힘이 예전만큼 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AO라고 부르는 다른 지표도 똑같이 바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지난 몇 주치 기록을 거꾸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7월 24일에서 멈췄어요. 이 펀딩비가 플러스로 넘어간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같은 매체에서 나온 도지코인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지선이 깨졌고 0.065달러, 그러니까 94원을 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기사에 적힌 펀딩비는 아직 마이너스였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날짜를 2번 확인했어요. 가장 비관적인 제목이 나온 그날, 돈을 건 사람들의 방향이 바뀐 첫 번째 날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하루 안에서 시점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전에 쓴 기사랑 그날 마감된 집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결과만 놓고 보자면 시장의 목소리가 가장 어두웠던 날부터 오늘까지 열흘이 넘도록 그 값은 한 번도 마이너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숫자로 내려올게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처음 들으실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위쪽에 놓인 값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108원, 120원, 144원, 그리고 이건 각각 최근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을 이어온 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걸 고정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이 선은 매일매일 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제 값이 들어오고 오래된 값이 빠지면서 자리 자체가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 7월 17일 50일 평균선은 117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08원이었어요. 200일 평균선은 150원이었는데 어제는 144원이었습니다. 3주일 사이에 가격은 그대로인데 넘어야 될 자리들이 스스로 내려온 겁니다. 도지코인이 한 발짝도 못 올라갔는데 거리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파는 쪽은 어땠을까요? 8월 초 집계를 보면 하루 동안 거래소로 들어온 돈이 약 440억, 나간 돈이 436억입니다. 차익이 8억 정도예요. 이걸 두고 순이익이 116%나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거의 같은 힘으로 맞서 있다는 뜻이겠죠. 이 세 조각을 같이 놓으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파는 쪽은 팽팽한 상태로 멈춰 있고요. 넘어야 될 자리들은 스스로 내려오고 있고요. 방향을 정하는 쪽은 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돈을 건 사람들로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승한다 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 도지코인은 100원을 지키면서 108원 아래 좁은 구간에서 오르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은 8월 12일 미국 물가지표 발표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펀딩비가 플러스로 돌아선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그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이 방향은 바뀌었을 뿐이지 과열은 아니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가격 바닥은 낮아졌는데 힘을 재는 두 지표의 바닥은 높아졌습니다. 매도하는 쪽 힘이 빠지는 중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매수랑 매도가 거의 같다 보니까 한쪽으로 크게 밀어붙일 만한 돈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직접 세어볼 것도 3가지입니다. 이 108원에 닿을 때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는지, 펀딩비 플러스가 며칠째 이어지는지, 그리고 12일 지표 전후에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도지코인의 유리한 숫자였습니다. 불리한 숫자도 빼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도지코인은 8월달에 대체로 약했어요. 2021년, 2025년 이 두 해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8월달은 모두 하락마감 했습니다. 그리고 롱쏠림은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빌린 돈으로 건 사람은 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본인 뜻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청산되죠. 오른다에 건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한 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거래자들의 롱 비중이 74% 가까이 상승했다. 이런 집계도 있었는데요. 이건 기대감이 크다. 이런 뜻이면서 동시에 무너질 때 더 빠르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무엇보다도 도지코인은 여전히 세계 평균선 전부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숫자들은 심리를 보여줄 뿐이지 시장 자금 규모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3주째 100원 언저리에서 그대로인데 그 값에 돈을 건 사람들의 방향은 가장 비관적인 기사가 나온 7월 24일을 지나면서 조용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넘어야 될 자리들은 그동안 스스로 내려와서 거리가 줄어들었고 지금 상승에 서는 비용은 하루 200원대로 여전히 쌉니다. 다만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파는 쪽은 아직 팽팽하게 멈춰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정해지려면 한쪽에서 진짜 돈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건 실제로 코인을 사는 사람일지 아니면 상승에 돈을 건 사람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펀딩비가 며칠째 플러스인지 그리고 그 크기가 커졌는지 줄었는지를 숫자로 세워서 들고 올게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